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 박수경입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자녀들이 무탈하게 결혼하고 또 손주까지 보신 어르신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즘 실정인데요.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결혼이 힘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결혼하는 게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행복하다, 결혼은 꼭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녀 결혼에도 좀 부모님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결혼 현실이 어떤지부터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계를 보면서 요즘 대한민국 결혼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결혼을 안 하냐면요.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혼인 건수가 해마다 줄더니 드디어 작년에는 이제 30만 건도 채 안 되는 결혼 건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가 줄어서 결혼 수가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구가 주는 것보다도 더 급하게 결혼 건수가 줄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결혼 건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평균 초혼 연령이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전과 대비해서 남성들은 한 2세, 여성들은 2.5세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평균 결혼 연령이 3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결혼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렇게 늦어지니까 결국은 아이를 둘, 셋 낳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혼 연령 말고도 이 결혼을 안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한민국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들리는 혼밥, 혼술, 혼령 등등이 오죽하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삶의 질을 조사를 해보면 계속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옛날보다 분명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불만일까 하는데 가족 관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혼자 해결을 하려다 보니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행복한 나라 조사를 해보면요. 항상 대한민국은 평균 이하로 나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은 굉장히 가족끼리, 가족 문화가 발달돼 있는 데 비해서 오히려 가족 문화가 발달됐던 아시아 국가들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점점 개인화되고 있으면서 행복한 나라 보고서에서도 점점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를 통계 결과 볼 수가 있고요. 출산율 순위는 심각할 정도죠. 대한민국의 출산율 순위가 220이랍니다. 전 세계 국가 수에서 거의 끝에서 세는 게 빠르다는 거고요. 우리랑 비슷하게 아이를 안 낳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인데 이 싱가포르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거의 정부에서 수상급의 장관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정도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 절벽, 고령화 사회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65년이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2천만 정도로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반이 돈 벌고 반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어르신들의 걱정이 도대체 이래서 우리가 나중에 연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이를 안 낳고 있으면 도대체 나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지? 하는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 들면 하는 게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셨던 저희들 어르신들 세대와 요즘 친구들은 그냥 결혼은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서 아까 앞서 사회자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각이 있다가 한 75%, 또 65%, 이거는 현격하게 여성이 적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결혼은 여성들한테는 좀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결혼과 함께 벌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여성들을 더 올가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이 조사 결과에서는 한 10% 정도, 그리고 아직 모르겠다도 한 10%가 나오는데 또 다른 조사에 보면은 3분의 1 이상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 결혼 안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손해라는 인식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0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일 중요한 원인은 경제력에서 그 원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 보시면 결혼은 해야 된다가 점점 줄어서 10년 전쯤에는 거의 70%는 해야 된다고 했던 건수가, 그 해야 된다고 했던 통계치가 이제는 5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혼 여성은 거의 60% 이상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걱정시키는 통계치 중에 하나가 남녀가 결혼을 안 해도 함께 살 수 있지. 흔히 말하는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또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혼 동거가 결혼 생활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결혼이라는 족쇄보다는 남녀가 좋아하면 살기는 하되 결혼까지는 안 가고 싶다라는 것들이 이런 조사 결과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관시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들한테는 치명적인 어떤 하자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비혼 출산율이 거의 1.9%,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저출산 해결 문제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좀 법적으로라도 사실혼 관계를 좀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오히려 출산율이 다시 올라간 계기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주장도 하시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부모님들께서 또 봐야 된다라는 고민도 생기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보면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보시면은요, 젊은 친구들한테 너 결혼 안 하니? 물으면 아니 나 할 건데. 언제 할 거니? 좋은 사람 만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애는 결혼은 하겠대라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친구들 배우자 선택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아무하고나 절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는 소득 수준도 높아졌고 사회적인 기대들,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 수준도 뭐 대졸이 70%, 80%인 상황에서 절대 아무하고나 결혼을 할 생각은 없고요. 사회 변화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저희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분 배우자로 찾고 싶으세요? 말하면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그냥 저는 그냥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성실하고 어느 정도 소득 좀 있고 뭐 집안 평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은 원하는 조건들이 한 100가지까지 가요. 그 100가지를 다 충족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면 어떤 배우자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첫 번째는 성격, 그리고 나랑 나이도 맞는 어느 정도 가치관, 경제력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여기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의 외모,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의 경제력, 안정된 직업을 제일 많이 이제 원하시죠. 근데 이것도 조금 많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 남성의 외모도 굉장히 따집니다. 이제는 남성들도 외모를 가꾸셔야 되고요. 반대로 남성분들도 여성의 무조건적인 외모보다는 경제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혼자 버는 건 좀 힘들더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능력 있는 여성들을 원합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눈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어디 흔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이 내 짝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은, 내 눈에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시장 내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빨리 잘 잡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 조건들을 갖추다 보면 시간이 갈 수밖에 없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눈은 더 높아지고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좀 과잉된 어떤 상대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해마다 조사를 하면요. 이상적 배우자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4년도는 결혼 정년기가 30세 미만이었어요.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평균이 30이 넘어가니까 이상적인 배우자상에서 결혼 그 연령대는 이제 30세 중반 정도로 이제 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항상 인기 있는 직업들은 안정적이고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직업들, 그리고 노후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직업들을 계속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공무원, 의사, 공사 이런 분들이 인기가 있고요. 여자분들은 교사, 역시 공무원, 공사였는데 계속해서 요즘은 오히려 공무원, 공사 인기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예전에 비해서 퇴직 연도도 빨라지고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계속 공무원들의 인기가 있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의 공시족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공시족 하다가 성공하는 확률은 한 10분의 1. 나머지는 결국은 또 나이가 드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상적 배우자상을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조사에 의한 그냥 이상적일 뿐이지 이 조건이 안 됐다고 해서 결혼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상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오셨을 때 처음에는 다 이거를 원해요. 이런 상대를.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대를 만나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눈이 조절이 되는 거죠. 사실 결혼은 가장 일반적인 그냥 회사원과 그리고 30대 중반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또 하나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하는데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비 마련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을 몇 년 동안 계속 해마다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작년 조사 결과로 나타난 금액은 2억 6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2억 6천이라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이거의 다수는 부모님들이 대주고 계시는 거고요. 이 2억 6천 중에는 거의 3분의 2가 이제는 신혼집 마련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데 느는 만큼이 바로 대한민국의 그 수도권 내 전셋값 느는 만큼 결혼 비용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돈 더 모아서 조금 더 있다가 결혼해야지 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차라리 빨리 결혼하는 게 비용을 덜 들이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돈을 모아서 결혼하겠다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집 준비 비용 외에도 결혼식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예식장비부터 시작해서 예단 예물, 뭐 혼수까지요. 근데 이런 비용들을 왜 이렇게 들여야 되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인생에 있어서 큰 이벤트예요. 이 이벤트를 어떻게 보이느냐가 따라서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결혼이 내 인생의 어떤 한 큰 이벤트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결혼 비용이라는 것들을 좀 줄여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 금액을 보면은. 그래서 자립결혼에 대해서는 거의 한 4분의 1이나 가능할까? 나머지 절반 이상은 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집에 문제가 있다 보니 아직까지는 신랑 신부의 비용이 신랑이 훨씬 많이 드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결혼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는 되었는데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신부 측에서도 다른 혼수나 예단보다는 차라리 집값에 보태겠다. 그래서 결혼 비용을 차라리 반반 대자, 이런 그 추세로 옮아가고 있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높은 결혼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결혼을 왜 안 하냐, 늦게 하냐 물으면 기승전 경제력입니다. 결국은 결혼을 위한 수입이 부족하다, 안정된 직장을 갖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결혼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이런 경제력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좀 더 자녀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니 너무 너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도 좀 하면서 결혼을 권장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청년들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다.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결혼을 두 번째로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이 이게 절대 포기한다거나 미뤄서 될 것이 아닌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청춘들이 힘들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자녀들의 고민들을 옆에서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또는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건 아닌지, 그러니까 취업난, 사회생활, 금전 문제 이런 얘기들을 늘 하고 있고, 자꾸 결혼은 꼭 해야 하나?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닌가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고, 또 발빠르게 어떤 산업 쪽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으니까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냅둬서는 아까 저희가 보다시피 저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빨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이 이미 지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라도 부모님들이 결혼을 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권해야 될까?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말로 설득을 해야 될까 하는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인 대표인 저한테 먼저 묻는 게 그래요. 도대체 결혼은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결혼은 하는 게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다면 언제 하는 게 나아요? 할 때 사실 결혼은 때는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결혼인데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와 내가 부담해야 될 것에 경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게 제일 조금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고 결혼의 때를 정하면 결혼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 결혼의 때가 필요하냐? 저희가 사실은 입시에 엄청 많은 노력도 하고 돈도 들이죠. 요즘은 이제 대학만 보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취직을 할 때까지도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근데 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결혼이 절대적인데 실질적으로 결혼은 이제는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입시나 취업만큼 결혼도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지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자녀 결혼 언제 시키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이제 따님 가진 부모들은 20대 후반, 아들인 부모들은 30대 초반. 그래서 적어도 30대 초반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다 결혼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이때가 제일 결혼하기 좋을 때이기도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은 내가 현직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좀 결혼을 시키는 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이때 자녀가 좀 결혼했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자녀들은 보시면 30대 초중반도 반이 안 되고요. 여기 정해진 계획이 없다가 거의 한 47%인데 이 계획이 없다는 건 언제든지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늦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이것만 딱 보시면 그 30대 초중반의 자녀가 있을 때는 굉장히 다툼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부모하고. 부모님들 원하는 사윗감, 며느리감 저희가 조사한 걸 보면요. 제가 늘 얘기지만 딸, 아들 참 다르게 생각들 하세요. 근데 내 아들, 내 딸이 남의 집 사위,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차이 두지 마시고 주로 제일 좋은 인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윗감, 며느리감을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업이 결혼이다 보니까 드라마를 봐도 이런 것만 보여요. 그 가장 요즘 인기 있는 아버지가 이상해를 봤더니 여기에 이제 아들이 동거하다가 들켰죠. 그래서 동거하다 들켜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부모들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변호사예요. 대학 서클 후배고 36이에요. 여기 아들은 여기서 서울대학을 나온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다 조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다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들 혹시 며느리 사윗감을 보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런데 또 비슷한 드라마에서 여기는 사실은 혼전 임신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드라마인데요. 물어요. 어떤 여자냐 도대체. 그 남자 쪽에서 봤을 때는 결혼 전에 이미 아이를 가졌으니까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남자의 대답은 좋은 여자야, 솔직하고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의 이 여자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녀가 의사야 라고 하면 대충 다 괜찮다 빨리 잡아라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좀 이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자녀분들하고 할 수 있어야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건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결혼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보통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된다가 오히려 부모 세대들이 훨씬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요즘 부모들은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들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 세대에 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녀 세대는 또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 이런 준비가 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좀 기쁘게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또 나는 이걸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사실 자녀를 결혼시킨다는 거는 자녀를 이제 떠나보낸다는 거고요. 자녀로부터 어느 정도 본인도 좀 이제 독립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결혼하고도 더 이렇게 막 싸고 도는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녀 결혼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너무 이거를 의무로 생각하시는 거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녀가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은데, 나는 너에게 줄 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혼시켰더니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들도 많죠. 아까 결혼 비용에서 제일 큰 부담이 됐던 주거비가 또 한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신혼집을 어느 정도 웬만한 사이즈로 준비 안 되면 차라리 부모님하고 살겠다라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이 데이터를 보면 그 여성 따님 가지신 분들이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혼인시장에서 이렇게 좀 나래비를 세워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A부터 이제 좀 덜 가진 B, C, D 이렇게 가졌을 때 남자와 여자에서 항상 남는 쪽은 최고 괜찮은 여성분과 가장 별 볼 일 없는 남성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가 A, B가 B 이렇게 매칭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은 나보다 더 나은 남자랑 만나야지 아니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D로 남아 계시는 분은 사실 본인이 더 노력을 하면 C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어떻게든 마음만 먹으면 결혼이 되는데, 문제는 저 A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갖출 거 다 갖추고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많이 자리를 잡으신 분인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상대가 없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흔히 말하는 골드미스들이 남게 되는데, 저희가 늘 얘기지만 이 골드미스가 결혼할 때까지만 본인이 골드미스인 척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굉장히 본인이 또 잘난 걸 어디 가서 숨기지를 못해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잘난 남자는 나보다 잘난 여자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 A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진 팁이 굉장히 좀 소통을 내가 더 잘하는 쪽으로, 내가 너무 잘났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사귀면 좋을 텐데, 그럴 바에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자녀 속썩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일정 정해져 있는데, 실제 저 A에 계셨던 여자분들은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키워놓은 딸인데 막판에 왕창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자세로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계속 혼자 살면 끝까지 행복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저 A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40이 다 돼가고 부모님들이 많이 연로하시면 굉장히 후회를 하고 저희한테 오세요. 오셔서 나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짝만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상이 공평해서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젊을 때 잠깐 편함과 나중에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이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젊을 때 좀 고생이 되더라도 투자 차원에서 가족을 만들어 놔야 내 노후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부모님들은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그림이 뭐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큰 대형 건물의 주차장들인데요. 주차장에 가셔서 차를 세우실 때 좋은 자리들 찾아서 안으로 쭉쭉 들어가시게 되는데, 사실 좋은 자리는 다 차죠. 제일 먼저 차는 게 좋은 자리고, 결국은 내가 어떤 자리에 세울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자리가 선택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자리들을 둘러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중간쯤에 차를 세우고 가는데 앞차가 빠져나가면서 좋은 자리에 자리가 빈다고 내 차 가져고 다시 뛰어가서 그 차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느냐 하면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다른 차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자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시고 내가 넣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것처럼 배우자 선택을 할 때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계속 기다려봤자 그거는 내 차지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정말 경쟁이 심한 자리이니 적정한 순간,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세우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절대 포기 못하는 마지노선을 잡고 거기에는 꼭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그 자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하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반짝반짝 불 있는 거 알려주는 요즘 스마트 주차장들 많은데, 저런 불빛 같은 거를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같은 결혼정보회사에 오셔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왜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로 자녀들을 설득하실 때 제가 이 장표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만 행복할 때 꼭 나오는 단어가 가족입니다. 이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행복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행복 공식에도 보면은 행복이라는 거는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기대 대비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이 기대 수준이 높아서 이 성취를 해도 배가 고프고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도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이 오히려 내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안 하냐인데, 혼자 살면서 혼자 결국은 밥 먹고 혼자 뭐 여행 가고 하는 게 젊을 때 한때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정말 사회적 고립이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하고도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누군가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어떤 사회적 관계를 풍성하게 했으면 하는 거겠죠. 미혼 남녀들 조사를 해봐도요, 삶이 굉장히 행복하다, 행복지수가 높을 때는 항상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를 사귀고 있을 때, 아니면 하다못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결혼을 결심하고 직업의 만족이 외모 만족 이런 거 등등이 다 조사를 해봐도 결국은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이 경제적인 안정이 높게 나오지만,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 이유도 결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거를 미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구가 결혼이다라는 거는 다른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많은 조사 결과들 중에 제가 딱 3가지만 찝어서 결혼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배우자가 있거나 이성 친구가 있어야 더 행복하다라는 거는 많은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문제시했던 경제력이 돼야 결혼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결혼을 해야 돈이 모인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 내지는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독신이나 이혼한 사람들보다 부자이더라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해야지 된다라고, 때가 되면 배우자랑 사는 것이 결국은 마음적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고쳤으면 하는 결혼 문화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결혼식에 대한 준비만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복잡한 결혼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외국은 결혼을 하기 전에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요. 진짜 결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여주기 결혼식 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람과 하는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이 결혼하고 싶어지는 나라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제 조건들이 좀 따라야지 됩니다.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는 하는데, 일자리나 주거 지원들이 좀 해결이 되면 결혼을 더 잘 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여성들이, 사실은 남자들은 경제력이 더 크게 결혼 발목을 잡는 데 비해서 여성들은 결국 결혼이냐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하는 문제가 부진한테는 더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로 뽑히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런 출산이나 어떤 보육 같은 문제, 그리고 결국은 그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결혼이라는 거를 좀 뛰어넘어서 정말 즐겁게 결혼하는, 그리고 서로 결혼을 권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녀의 결혼이 자녀 독립이 아니라 부모의 독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부모님들도 좀 그 적극적으로 자녀들 결혼에 나서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해서 자녀 결혼을 잘하는 방법 중에, 부모님들은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해, 너 왜 안 해? 누구는 결혼했더라. 이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근데 부모님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고요. 정보를 많이 수집하세요. 정보를 수집하되 이걸 가지고 간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기대감으로 내 자녀를 짓누르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는지에 대해서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시려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 이하는 절대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아라 하셔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후회하시는 부모님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본인의 인연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마인드를 오픈하고, 본인의 자신이나 자존감은 높이되 상호 존중하는 태도는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이상형을 확고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그 자녀 결혼 전략의 이제 결론인 거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결혼시키는 게 제일 좋냐?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늘 답을 듀오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듀오하십시오가 저희한테 오셔서 회원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딱 3가지 원칙만 지키면 되는데, 첫 번째는 D가 다운의 약자예요. 눈높이를 낮추시라는 거고요. 업은 나의 가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감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최대한 해서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좀 높여 놓으시면, 사실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나는 이 정도 키에서 이렇게만 쳐다보는데, 그거보다는 나를 좀 높여놓고 눈을 조금 아래로 내려다볼 때 상대방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오픈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눈높이 좀 낮추세요 하면 다들 저 눈 바닥이에요. 저 그렇게 눈 안 높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면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 폭을 넓히시고 적절한 눈높이를 맞추시면 좋은 상대를 찾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꼭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장을 잡을 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아까 행복 공식처럼 내 기대 대비 성취를 너무 높게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돼서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적정한 기대에 맞춰서, 하지만
노력은 해야죠.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서 노력하시면서 내 스스로를 높이시고 눈은 좀 낮추시면서 마음을 여시면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보다도 부모님들 스스로가 자녀분들에 대해서도 훨씬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요즘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면 정말 우리 자녀들도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을 거고, 부모님들도 자녀의 결혼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자녀 결혼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들은 당장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좀 길게 내다보시고 충분한 대화를 하신다면 자녀 결혼 때문에 고민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